대부분의 시장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여요. 지금 이 그림은 와이코프가 설명하는 시장 구조의 모식도고, 이 그림은 ICT가 말하는 마켓 메이커 바이 앤 셀 모델의 모식도예요.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뭘까요? 가격의 이동과 보합을 연속하는 순환 구조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가들마다 시장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과 명칭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는 과연 어떨까요? 이동을 하고 보합을 하고 보합이 끝나면 다시 이동을 하죠. 규모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명확하게 순환 구조가 연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순환적인 구조 안에서 시장의 현재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의 현 상태에서 제일 적합한 거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의 시장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서 보는 거래량이 어느 가격에서 많고 적은지를 알려주는 지표고, 자세하게는 어느 가격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어느 가격대가 반전 타점이 되고 어느 구간에서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가격이 급하게 변했는지 정밀하게 진단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볼륨 프로파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차트를 보는 기준에 맞춰서 거래된 흔적을 보여주는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정 범위를 골라서 볼 수 있는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 있어요. 먼저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켜볼게요. 로우 사이즈를 500으로 설정하고요. 지표의 모식도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지표는 지금 현재 보는 차트를 기준으로 가로축의 거래량을 우측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우측 VP의 모습을 보면 크게 나와 있는 구간이 있고 움푹 들어가 있는 구간이 있죠. 나와 있는 구간은 하이 볼륨 피크, 줄여서 HVP가 되고요. 들어가 있는 구간은 로우 볼륨 피크, 줄여서 LVP가 됩니다. 빨간색 라인은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된 가격 구간을 의미하고, 포인트 오브 컨트롤, 줄여서 POC라고 해요.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거래가 많이 발생된 구간은 매물대 구간으로 판단하고, 움푹 패인 구간은 반전 타점이나 돌파되었을 때 플립이 되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단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지표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 개의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기준으로 비싼 가격은 어디이고 싼 가격은 어디죠? 이 상단이 비싸서 매도하려고 달려드는 구간이 되고, 하단은 싸서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구간이 돼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야 박스권 안에서 먹을 게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해야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하고 하단에는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팍 튀고 가격이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박스에서 가격이 애매한 구간은 어딜까요? 중간 부분이겠죠. 싼 가격과 비싼 가격 사이에 어정쩡한 가격대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니까 가격이 잘 안 움직여요. 당연히 가격이 오래 머물면 거래가 단기적으로는 터지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머물면서 거래가 쌓이겠죠. 이게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VP를 그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오래 머물러서 보합하는 구간은 볼륨이 튀어나오고, 경쟁적인 자리는 가격이 오래 머무르지 않으니까 거래가 쌓일 틈이 없어서 움푹 들어가 있겠죠. 정리하면 튀어나온 HVP는 어정쩡한 가격대예요. 당연히 박스권 진행 중일 때 HVP와 POC는 트레이딩을 피해야 할 자리가 되겠죠. 반면에 움푹 들어간 LVP는 박스권 내부에서 경쟁적인 가격대로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HVP와 POC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박스권을 예로 들었지만 가격이 방향을 만들고 다시 회귀하는 과정에서 HVP와 POC가 트레이딩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박스권으로 가격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 LVP를 지나친다면 POC 아래에서 손절점을 둘 수 있겠죠. 왜냐? 매물대니까요.
박스권 전체를 두고 손절점을 설계하면 손익비에 문제가 발생하고 확률적으로도 불리하기 때문에 박스권의 EQ 또는 POC 그리고 HVP를 기준으로 손절점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비트코인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움푹 들어간 구간을 기준으로 가로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비싼 구간에서 급격하게 저항받고 싼 구간에서 지지받고 가격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타겟 구간은 LVP가 돼요. 당연히 손익비가 좋고 빠른 가격 반응을 보여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LVP는 뚫리면 급등하거나 급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로스를 설정해 놓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VP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VP를 가지고 슬리피지가 발생하는 구간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볼륨이 죽어있는 범위가 넓게 분포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사는 사람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격이 밀린 거예요. 여기에 매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수해서 물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매물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래의 이 공간은 가격이 하락하는 도중에 사는 사람이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이건 엄연히 거래가 거의 빈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추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저점에서 매물을 쌓고 연속적으로 저항받다가 뚫으니까 다음 매물까지 급하게 상승을 하고 매물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저항이 발생하죠. 다시 매물이 존재하는 LVP에서 저항받고 미적미적 상승하다가 LVP에서 저항받고 아래의 LVP에서 지지받고 다시 빈 공간으로 접어드니까 급등해버리죠. 이렇게 VP로 거래가 빈 공간과 HVP, LVP를 판단해 놓으면 가격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될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져요. 당연히 이 차트에 깔려있는 스팟들을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 트레이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오늘은 VP로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과 가격의 움직임을 유추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 구간에서 VP를 긋고 가격이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유추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차트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저는 차트브로의 레빗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